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죠. 바로 플레인 토너먼트인데요. 자, 플레인 토너먼트 대부분의 많은 농구 팬들이 서부 컨퍼런스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 조코피TV는 동부 컨퍼런스도 좌시하지 않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총 2게임이 치러지게 되는데 7위와 8위의 대결, 그리고 9위와 10위의 대결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부 컨퍼런스 플레인 토너먼트 7위는 올랜도 매직입니다. 41승 41패로 정확하게 5할 승률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8위 애틀란타는 40승 42패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9위는 시카고 불스가 차지했는데 10위는 마이애미 히트, 시즌 중후반에 10연패를 떠안기도 했었죠. 그래서 7위와 8위의 대결은 승자가 곧바로 7번 시드가 되고요. 그리고 패자는 9번 시드, 10번 시드의 승자와 8번 시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자, 일단 올랜도와 애틀란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랜도 수비의 팀입니다. 평균 득점은 28이지만 최소 실점 1위고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젊은 팀이지만 30개 팀 가운데 가장 느리고요. 자,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득점은 전체 5위지만 실점은 27위. 그리고 공격 레이팅과 수비 레이팅의 차이는 적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하나 모난 구석은 없지만 공격과 수비 또 어느 하나 뛰어난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페이스는 전체 3위. 굉장히 빠릅니다. 수비 리바운드 잡고 하프코트 빨리 넘어가서 퀵샷, 얼리 오펜스, 또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팀이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번 시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랜도 매직 대부분의 지표가 수비 쪽에 녹색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스틸 6위, 블락샷은 전체 1위고요. 그리고 3점 성공률은 전체 꼴찌입니다. 3점 시도 개수 23위, 성공 개수 꼴찌, 필드골 성공률 27위. 그러니까 공격은 좀 젬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그나마 공격에서 좀 긍정적인 지표가 있다면 자유투 시도 개수입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가 전체 7위, 그리고 성공 개수는 전체 5위입니다. 하지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28위. 그러니까 야투가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비로서 잘 가다듬었다고 볼 수가 있죠. 최소 실점 1위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 허용 개수도 전체 1위. 그리고 3점 시도 허용 개수도 전체 1위. 3점 성공 허용 개수도 전체 1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반면 애틀란타는 공격의 팀이죠. 최다 득점 5위, 어시스트 개수 전체 2위고요. 스틸은 역시나 다이슨 데니얼스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 디펜스에 비해서 스틸을 뺏는 능력은, 스틸로서 볼을 빼앗아오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얼리 오펜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야투 시도 개수는 전체 5위에 달하고요. 자유투 시도 개수도 전체 4위입니다.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올랜도 매직과는 0.8개 차이로 현재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비는 대부분이 빨간색입니다. 지표가 좋지 않은데 그나마 오니아카 오콩의 세로 수비, 그 다음에 다이슨 데니얼스의 가로 수비, 자, 이 두 가지는 충분히 또 강점이라 볼 수가 있죠. 자, 동부 컨퍼런스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는 올랜도 매직의 이번 시즌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울로 반케로, 프란츠 바그너 전부 다 부상 때문에 장기 결장을 피하지 못했죠. 자, 하지만 이 두 명의 원투펀치가 무려 50.1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빅 윙 자원이고, 파울로 반케로는 프란츠 바그너보다는 3점을 잘 집어넣지만 자유투 성공률은 프란츠 바그너가 훨씬 높습니다. 자, 제일런 석스는 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이탈이 될 수밖에 없지만 켄타베스 칼드웨 포프 서로 다른 두 개 팀에서 우승했죠. 덴버와 레이커스에서 각각 우승을 달성했을 때 주전 슈팅 가드로 뛰었습니다. 자, 여기에 앤서니 블랙, 트리스탄 다실바, 자, 그래서 이런 젊은 선수들, 트리스탄 다실바와 앤서니 블랙이 또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자, 웬델 카터 주니어와 고가 비타제, 이 두 명이 지키는 인사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리츠 바그너의 빈자리를 잘 메울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 두 명을 제외하고 제일런 석스가 아웃된 상황에서 모리츠 바그너도 없어요. 두 자리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KCP, 웬델 카터 주니어, 앤서니 블랙 전부 다 9점대고 콜 앤서니마저도 9점대에 그쳐있죠.
결국 공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틀란타 혹스 한번 살펴보면 트레이 영 평균 24.2득점에 어시스트 개수가 무려 11.6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고요. 제일런 존슨 시즌 아웃입니다만 다이슨 데니얼스 이번 시즌에 평균 스틸 개수가 무려 3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는 클리블랜드로 떠났지만 오니아카 오콩우가 주전 빅맨으로 나서서 맹활약을 했었고 캐리스 르버트 그리고 조지 니앙, 테런스 맨으로 이어지는 이 세컨 유닛도 아주 훌륭합니다. 벤치만 놓고 보자면 올랜도보다 애틀란타가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트 크레이치 같은 아주 쏠쏠한 롤플레이어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자, 정규 시즌 맞대결을 살펴보면 애틀란타와 올랜도 나란히 2승 2패를 새겼어요. 1차전에 애틀란타가 승리를 따냈지만 2차전에서는 올랜도가 승리, 3차전은 올랜도 매직의 야투가 터졌고 하지만 4차전은 서로 약간의 의미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만 애틀란타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단판 승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의 홈입니다. 올랜도는 수비가 좋은 팀, 애틀란타는 공격이 좋은 팀이지만 애틀란타는 이런 경기일수록 저는 제일런 존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랜도의 빅윙 이런 사이즈를 감내할 만한 선수가 애틀란타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올랜도 매직이 승리를 따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9번 시드와 10번 시드의 대결이고요. 네, 이 경기는 시카고 불스의 홈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득점은 전체 6위, 하지만 실점이 높고요. 그런데 득점은 6위지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이고 공격 레이팅 자체는 22로 마이애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9위, 마이애미는 전체 9위죠. 자, 그래서 애틀란타만큼이나 시카고 불스 역시도 공격과 수비 레이팅의 차이는 없는데 중하위권이라는 게 문제고요. 마이애미는 공격 레이팅은 보잘것없지만 역시나 엘렉스 스폴스트라 감독이 구축해 놓은 이런 디펜스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차이가 크죠. 시카고 2위, 마이애미 27위입니다. 차이가 뭐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이스 싸움에서 시카고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나올 것이냐, 반대로 마이애미는 얼마나 많은 방지턱을 중간중간 심어놔서 시카고 불스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강점은 역시나 뭐 수비보다는 그래도 차점은 공격인데 3점 시도 개수 전체 3위, 성공 개수 전체 3위고요. 네,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전체 5위입니다.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전체 1위니까 리바운드도 상당히 잘 잡는 팀이고요. 그리고 파울 개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를 살펴보시면 뭐 어시스트 허용 개수, 그 다음에 3점 슛, 시도 허용 개수, 3점 허용률 자체는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그 반대죠. 네, 평균 공격과 관련한 지표들은 죄다 20위권 바깥입니다. 3점을 그나마 뭐 16위로 던지고 있고 성공 개수 12위, 성공률 11위긴 하지만 파울이 적다는 점. 네, 그 다음에 평균 실점을 비롯한 또 스틸 개수까지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 볼 수가 있죠. 파울 개수가 적기 때문에 자유투 시도 개수도 17.9개, 이게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고요. 상대보다 자유투를 평균 2.1점을 더 뽑아낸다는 건 마이애미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일단 시카고 불스 잭 라빈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은 코비 화이트의 팀으로 거듭났죠. 시즌 초반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시즌을 평균 20.4득점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 평균 더블 시즌 또 보냈습니다. 18.5득점, 10.1리바운드, 3.5어시스트에 3점이 무려 40.2%. 평균 더블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3개 이상 뿌리고 3점을 40% 이상을 넣는 선수 리그에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요도 수무는 부상, 조시 기디는 후반기 들어서 가장 뜨거운 선수였습니다.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플레이메이킹, 득점까지 선보였고 케빈 허더도 시카고 불스로 이적한 이후에 기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트레이 존슨이 현재 부상 중이고요. 패트릭 윌리엄스나 잭 콜린스, 마타스 부젤리스 같은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시카고고요. 자,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는 타일러 히로가 더 맨으로 거듭났죠. 77경기 23.9득점을 기록을 했고 3점은 상당히 터프샷을 많이 쐈어요. 그런데 3.3개를 37.5%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옵션인 뱀 아데바요의 역할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18.1득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 9.6개, 어시스트 4.3개, 스틸 1.3개. 상당히 다재다능했고 이번 시즌부터 3점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유독 기복이 심했죠. 자, 앤드류 위긴스는 부상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이후에 17경기 주전으로 나서서 평균 19득점.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 때보다는 훨씬 더 볼륨이 좋아졌고요. 자, 데이비언 미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뭐 팀을 옮겼었던 세크라멘토, 토론토 시절에는 이 미첼은 거의 다
주요 수비수로 뛰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시즌 마이애미를 이적한 이후에는 공격력도 뭐 썩 나쁘지 않고요. 3점이 44.7%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팀을 떠났고요. 테리 로지어는 올 시즌이 거의 최악이었습니다만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그리고 덩컨 로빈슨, 켈렐 웨어, 마지막 경기에서 폭발했던 하이메 하키즈 주니어까지 여전히 리그에는 좋은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자, 그런데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을 살펴보면 시카고 황소들이 마이애미의 열기를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자, 133대 124 1차전 승리, 그리고 2차전은 홈에서 114대 109로 시카고가 이겼고요. 그리고 마이애미의 치른 맨 마지막 경기 주전들을 좀 뺐기 때문에 의미는 덜하지만 시카고가 119대 111로 8.4 승리를 따내면서 시즌을 스윕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지닌 시카고가 마이애미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타일러 히로가 성장을 했지만 코비 화이트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죠. 네,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리그에서 페이스가 제일 빠른 반면에 마이애미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뱀 아데바요가 켈렐 웨어와 함께 트윈타워로 나섰을 때 좋은 활약 펼치고 있지만, 자, 시카고 불스의 높이, 젊음, 운동 능력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역시도 홈팀인 시카고가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부 컨퍼런스에서 열리는 플레이 토너먼트 2경기를 한꺼번에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서부에 비해서 정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마도 뭐 이렇게 플레이 토너먼트 동부 컨퍼런스 프리뷰를 다루는 채널은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모든 게임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 토너먼트를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그 시간을 무리하지 않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플레이 토너먼트 이제 서부 컨퍼런스 2경기 남아있죠. 그 다음에 확정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표까지 제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찍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됐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조코피와 함께,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라방으로 또 만나 뵐 테니까요. 이따가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